최근에 되게 인상 깊었던 김종국님의 계정 아들한테 어떻게 하면 스마트워치를 사달라고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되게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죠. 이런 것들 보면서 늘 언제나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몇백만 몇십만 터져도 구독을 하지 않을까. 실제 우리는 오가닉으로 신규 유저를 데려온다에 대한 기준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죠. 뭐냐? 킹.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라고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오게끔 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이라는 그 책의 의거에서는 총 6가지의 사람들에 있어서의 바이럴에 대한 관점, 후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소셜 화폐,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을 사람들은 공유한다. 두 번째 계기, 마음속에 떠올라야 입 밖으로 이야기가 나온다. 세 번째 감성, 마음을 움직이면 공유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뭐 대중성, 실용적 가치, 이야기성.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총 6가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소셜 화폐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공유한다. 이거 아시나요? 그 부일남이라는 채널에서 나왔는데 허세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예, 바디 프로필부터 시작해서 뭐 시계, 차, 뭐 집, 뭐 그런 것까지 본인을 이제 나 이렇게 잘 나갑니다라고 어필하는 그런 것들이 되나 봐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SNS라든지 그런 것들에 본인이 이제 잘하고 있는 것들을 어필하겠죠. 최근에도 그 되게 아름답게 꾸며서 나의 미적인 부분을 어필하는 그런 필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실제 스노우도 만년 적자였던 회사였다가 요즘은 아예 AI를 통해서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본인에 대한 미적인 부분을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전이긴 한데 여러분 아이스버킷 챌린지 아시나요?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서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지목을 하고 소셜화폐라는 관점에 있어서 정말 진정성으로 아니면 유행이라서 했었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한 사람들은 바이럴적인 후킹적인 요소로서 활동하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더라. 그런 부분이 뭐 재밌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계기인데요. 머릿속에 떠올려야 입 밖으로 이야기가 나온다.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일요일은 내가 땡땡땡땡땡땡땡 예, 짜파게티 요리사 이런 것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인지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혹은 이제 메시지가 되겠죠. 여기서 저는 이 계기라는 관점에서 크게 4가지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전략적 입소문이 있고요. 반대는 자연적 입소문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봤을 땐 즉각적 빠르게 퍼지는 형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그런 형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4가지에 있어서 각 영역을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바라봐야지 원하는 바를 취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략적인 입소문과 즉각적 빠르게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좀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략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려면 우리는 꾸준하게 이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떻게 하면 미임화시키고 실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리소스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연적인 입소문, 전략적인 자연적으로 이제 퍼지는 형태지만 빠르게 퍼져야 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런 콘텐츠를 유통하고 사람들한테 확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 입소문이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퍼지려면 이 또한 굉장히 노고가 큰 나름의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각 영역에 맞춰서 1순위로서의 접근으로서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지울팍이라는 그 가수가 관련된 노래의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나름 이슈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거를 바이럴 이슈화시킨 이 대표님께서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봄이 되고 벚꽃이 피면은 방범준이 생각나고 실제 해자나 창렬이라는 관점에 이거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바로 떠오르는 그 메시지들이 있겠죠. 사실 모든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좀 요할 겁니다. 실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바로 입 밖으로 나오는 그런 고유 명사가 되게끔 희망하는데 콘텐츠의 정점에 있어서는 좋은 레퍼런스나 사례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자, 세 번째는 감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면 공유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든 사례 중 몇 개가 있어서 한번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160만이나 터진 콘텐츠였는데 제가 취미로 했었던 공익광고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부산경찰청이랑 보시면 찌라시처럼 동의 비누입니다. 손 씻어라, 도박하지 마라 그런 의미의 캠페인도 했었고 혹은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재밌었던 건 이걸 통해서 저희가 뭐 이슈화도 있었지만 이걸 통해 청와대도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였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한번 불러서 갔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성적인 부분이 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나 싶고요. 세 번째는 대중성입니다. 눈에 잘 띄는 것은 입소문 나기 마련이다. 예전에 허니버터칩 사례 아시죠? 뭐 그런 것처럼 혹은 작년에 포켓몬 빵이 갑자기 이제 또 이슈가 돼서 품절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입소문에 대한 부분 요즘 확실히 이런 것들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컸었습니다. 클럽하우스라고 아시나요? 클럽하우스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장을 구하려고 다녔었죠. 근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또 없어졌습니다. 3년 정도 지나서 본디라고 또 아시나요? 본디도 하루에 100만 명이 오는 그런 서비스였다가 정말 빠르게 사라졌던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밈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홈페이전스에서는 이 책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용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던데요. 이거 유용한 정보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토스에서 친구가 이제 토스 계좌를 개설하면은 이제 주식을 한 주 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했었죠. 보시다시피 5일 만에 170만 계좌가 신규 계좌가 나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프로모션이었죠. 예, 저 또한 정말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예전에 페프렌즈라는 회사에서 100원 딜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냥 우리만 이렇게 띡 알리기엔 좀 그러니까 100원으로 30일 사기 프로젝트를 해서 100원으로 살 수 있는 수많은 그런 플랫폼들의 정보를 싹 다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뽐뿌라든지 열심히 막 뿌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 실용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예전에 한창 코로나 시즌이었을 때 굿닥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마스크 오브제라고 뭐 마스크 스캐너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실제 그걸 통해서 양대
스토어 1등도 찍어보고 실제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떻게 하면 실제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가 이슈성을 가져올 수 있고 파이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성인데요. 이야기성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사람들은 공유하더라. 그런 부분이 책에서 나왔었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미국의 연도기 회사의 사례입니다. 500만 원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다고요. 그리고 48시간 만에 12,000건의 주문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그런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 걸로 아는데요. 이야기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런 좋은 사례가 나온다든지 파타고니아는 어떻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가 됐을까라고 하면서 실제 단순하게 이 옷을 사는 것도 있지만 나름의 환경에 대한 부분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구매한다든지 할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성 사례를 좀 찾으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큰 회사 사례는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왜 없을까 이제 좀 고민 좀 하다가 게임 중에 로스타크라고 아십니까? 재밌는 거는 여기에 있었던 그 전체 총괄하는 디렉터님이었어요. 금강선님인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는 늘 언제나 화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 뭐가 남냐 했을 때 이분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습니다라고 하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분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팬들도 많고 실제 이분의 유저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정말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유저가 회사를 위해서 이런 광고판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되게 좋은 사례죠. 그런 것처럼 이 약간의 이야기성, 바이럴적인 관점, 후킹적인 관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후킹을 위한 바이럴 콘텐츠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총 6가지 공식을 말해주고 있고 그 기준에서 우린 최소한 이 6가지에 대한 기준을 지키면서 마케팅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생각해봐야 될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 활용이 가능한가요? 저는 광고 쪽을 좀 전공하다 보니까 레퍼런스를 좀 많이 봅니다. 어떤 소년이 있어요. 학교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갑자기 중간중간 점차적으로 이상한 게시물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마지막에는 실제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 이게 뭐였냐면은 토스에서 경찰청이랑 같이 했던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계정이라고 합니다. 평범했던 소년이 도박으로 점점 안 좋게 됐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런 계정으로서 운영했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사람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릴스나 쇼츠를 전 엄청 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보겠죠? 보다 보면 실제 조회수가 혹은 인게이지먼트가 되게 좋은데 그 인게이지먼트 대비 팔로우가 적은 것들을 캡처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120만 터졌는데 856, 70만, 20만 막 터지는데 팔로우는 1000명. 아니면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팔로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던 그런 계정들이 요즘 정말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나죠. 하나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유행이라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뜨지 않았을까 하나. 두 번째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구독을 해야 하는 가치는 계정에서 주고 있는가. 요즘 유튜브 구독이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적어들었다고 해요. 왜냐? 홈에만 가도 내가 원하는 유튜브 영상을 나는 이미 구독하지 않아도 다 얘가 알고리즘이 알아서 노출해 주니까. 그래서 실제 사람들의 구독률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되게 인상 깊었던 김종군님의 계정 아들한테 어떻게 하면 스마트워치를 사달라고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되게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빠르게 성장한 계정들을 또 한편으로 봅니다. 달타냥이라는 계정도 옛날에 영화 영상의 장면과 요즘 그 공간이 어떻게 좀 변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되게 재밌죠. 그 자체가 해주는 형태도 있고요. 또 마켓피디아 님이라는 분께서도 콘텐츠를 정말 후킹을 잘 만들어서 아이폰 17로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늘 언제나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몇백만 몇십만 터져도 구독을 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터지는 영상인데도 구독하는 그런 계정은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드 중에서 중세를 찍자라는 혹시 일드라고 아시나요? 주인공이 편집자예요. 이제 여기서 지금 모자 쓰신 분 있죠? 이분이 표지 디자이너입니다. 이 표지 디자이너 분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엔 볼거리와 놀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스스로한테 항상 물어봐라. 내가 한 일이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작업물, 창작물을 세상에 내놓고 있는가? 실제 사람들은 그런 내가 만든 창작물을 선택해주고 있는가? 언제나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콘텐츠, 광고, 크리에이티브, 브랜딩을 늘 다루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수업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화요일 저녁 7시마다 하니까요. 아래 댓글을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